예, 교과서 58페이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2번, 이봉창이 당시 이 글을 쓴 의도나 목적을 추론해보고 그와 관련하여 이 글에 숨겨진 주제를 찾아보자 그랬네요. 자, 이 글은 말입니다. 이봉창 의사가 그 의거를 하고 나서 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의 입장으로 쓴 거거든요. 그럼 피고가 이런 수기를 썼다는 것은 내가 그럴만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 뭐 나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판사와 그 검사를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쓰는 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 수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이 겪었던 어떤 차별이나 그런 압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쓰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처음에는 억울하고 포기하고 하다가 이 원한이 뼈에 맺혀가지고 독립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은 다 이유가 있다. 니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다. 그럼 나만 그렇겠어요? 그럼 이 속에 이봉창 의사가 하고 싶었던 말, 이미 지금 독립정신이 막 뿌리 깊이 박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의 하나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독립이 안 된 상태니까. 그럼 누군가에게 나의 진짜 의도를 전달을 해야 될 텐데, 결국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조선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 자, 이렇게 주장하고 싶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앞서서 자기의 경험들을 아주 자세히 상세하게 얘기했고, 그로부터 내 생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얘기한 것이죠. 자, 3번,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이 글에 생략된 내용을 추론해보자. 자, 가부분, 인부들은 유치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는 사실만으로, 자, 여기 아까 유치장에 왜 갇혔었죠? 네, 그 일본 천황의 얼굴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 편지가 발견되는 바람에, 한글 편지가 발견되는 바람에 유치장에 갇혔었죠. 근데 무려 11일 동안 갇혔다가 풀려난 다음에 자기 원래 동네에 돌아갔더니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의심하고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서술한 글입니다. 이봉창을 노동운동을 하는, 여기 생략된 말이 있는데, 사회주의자로 의심했다. 의심받은 거죠. 억울해. 잡혀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주변 사람들도 날 믿어주지 않아. 되게 억울하겠죠? 이봉창이 아무리 사정을 설명해도 인부들은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다. 이봉창은 그런 인부들이 야속했고, 그럴수록, 자, 이봉창의 심리를 보자고요. 자신이 힘없는 조선인으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러웠다. 앞선 글에서보다 이 글에서 이봉창의 숨겨진 마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드러나죠. 조선인으로 태어난 것조차도 원망스러운. 주변에는 온통 일본인 분들이었고 자신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순간 이봉창은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두려웠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사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왜 독립운동을 안 했어요? 라고 막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모든 걸 내던지고 독립운동에 투신하신 분들은 진짜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에요. 내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면 더 이상 세상을 편안하게 살 수 없지 않을까라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나 일본인으로 살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내가 오늘만 고생하면 내일은 괜찮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으면 오늘 고생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이나 뭐 어떤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평생 그냥 이 힘든 상태가 유지된다면 참 굉장히 뭐랄까 절망적이겠죠. 그래서 조선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그 절망으로 다가온다면 차라리 조선인인 걸 숨기고 일본인으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봉창 의사는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 유치장에 갇힌 사건 이후 독립운동에 몸바치고 싶다던 이봉창이 생각을 바꾸어 일본인 행세를 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여기 다 나왔죠? 힘없는 조선인으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러웠고, 또 평생 동안 편안하게 살 수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평생 동안 편안하게 살고 싶다가 아니라 조선인이면 평생 불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일본인으로 행세를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스럽고 두려웠기 때문에. 뭐가 두려워? 평생 동안 힘들게 살까봐. 왜? 조선인이니까. 자, 그 다음 나아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일본 경찰과 판사가 백정선이라는 가명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김구 선생을 추적하기 위해
김구 선생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끈질기게 추궁했는데도 이 의사, 이봉창 의사가 백정선은 알지만 김구는 모른다 라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게 똑같이 주장했고, 일왕 폭사 일본 왕을 폭탄을 던져 죽이는 게 목적이었으나 폭탄의 위력이 부족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라고 당당히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동아일보의 태도를 알 수 있죠. 당당히. 그러니까 사실 알잖아요. 이봉창 의사가 그 백정선이 김구라는 사실을 몰랐겠어요. 다 알지. 그런데 왜 김구는 모른다고 일관성 있게 주장을 했을까요? 여기 이봉창이 수기에서 김구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백정선이라고만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수기에서 백정선이란 말 대신에 김구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결국 김구를 아는 거고 독립운동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구랑 너 어디서 만났어? 저기서 만났는데요. 그래? 그럼 그 일본 경찰들이 거기에 잠복하고 있다가 김구 선생님을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임시정부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이었던 거죠. 독립운동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김구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봉창 의사 의거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일왕 폭사는 임시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활동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너무 활동에 압박이 심해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모금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김구 선생님이 그 중국 시장에서 직접 그림을 그려서 팔아서 임시정부의 생활비를 댔을 만큼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자, 이 다음에 윤봉길 의사가 아시죠? 윤봉길 의사. 중국 훈커우 공원에서 그 의거를 또 일으킴으로써 그 중국 군벌 중에 장제스라고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와 진짜 중국 몇십억 사람이 해내지 못한 것을 조선의 윤봉길이 해냈다 이러면서 지원을 하게 되고 임시정부가 그제서야 조금 숨통이 트였다는. 다시 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정말 엄청난 일이었던 거예요. 누가 일본 그 제국의 심장부에 그 가장 정점에 있는 천황한테 폭탄을 던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으며, 그게 심지어 식민지 조선의 백성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또 그거를 사전에 막지 못하고 일본 천황이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천황 빼고 일본 밑에 그 주요 내각 사람들이 그 이제 주요 그 인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다 해임되고 자진 사퇴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봉창 의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봤지만 판결을 9월 30일에 받았는데 사형 집행이 열흘 후에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은 이거의 그 파장을 최소화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다음 페이지 59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59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